다음으로 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미국은 보육의 1차적 책임을 가정에 두고 있고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보육의 1차적 책임이 예전에는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국가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있는데 아직도 미국은 이렇게 1차적 책임을 가정에 두고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개별 가정이 지불해야 하는 보육 비용은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범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출발점을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즉 헤드스타트라고 해서 처음에 소련에서 스푸트닉이라는 그 인공위성을 발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미국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되게 과학적으로 또 창의성도 있고 본인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소련에서 이제 미국 모르게 다른 나라 모르게 열심히 작업을 해서 스푸트닉이라는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뭐 3살 버른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3살 때, 그러니까 좀 이전 시기, 빠른 시기에 조기교육 출발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처음부터 좀 제대로 교육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 가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전에 학습된 것이 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시점에서 만약에 학습을 바로잡아 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즉 출발선상에서부터 아이들을 차등적으로 교육받지 않고 그냥 동등하게 교육적인 여건을 마련을 해주고 뭐 읽기, 쓰기 능력이나 이런 거를 향상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출발점을 갖게 해주자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까지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잡아주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